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마포 건강관리센터가 마포 구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을 무료로 검사합니다. 대전시가 성평등 청년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대구 펫쇼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가 여름철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요즘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찾아온 여름 더위 속 에어컨도 없는 경비실에서 버텨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2교대로 14시간씩 근무하는 비정규직 경비원 김모 씨. 오후 2시 비좁은 경비실 안, 김 씨의 온몸은 순식간에 땀으로 젖어듭니다. 김 씨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주워온 선풍기 한 대뿐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은 8명으로 모두 에어컨과 같은 냉방 설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니까. 여기 들어가면 땀이 우수수요. 밤 2시 돼도 뜨거워지고 저 벽이.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다 보면 땀이 저절로 나. 물면 계좌번호 끼지. 누구한테 하수에 묻으니까. 광산구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 공간인 경비실에 냉방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선을 요청한 공동주택은 12곳, 이 중 5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어 108곳이 신청 대상인데 광산구청은 시비 4천만 원, 구비 2,400만 원 등 예산이 한정돼 5곳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서구청은 이 예산의 25%도 미치지 못하는 시비 900만 원, 구비 54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6곳이 신청하자 6곳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북구청 예산은 시비 8,700만 원, 구비 5,200만 원으로 공동주택 9곳이 신청했고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 많은 클럽은 밀폐된 실내 공간임에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인파가 붐비는 밀폐된 클럽 안. 마스크를 벗어던진 사람들이 뒤섞여 떼창을 합니다. 담배를 서로 나눠 피우는가 하면 시끄러운 음악 소리 속 밀착해 대화를 나눕니다. 코로나19 감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일탈은 밤새 이어집니다. 들어올 때만 쓰고 놀 때는 아예 다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하긴 한데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실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청이 최근 3년 동안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내린 유흥업소는 단 3건. 위반하고 점검을 하러 나갈 시에는 그 손님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해버린 바람에 이게 적발을 갖다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흥업소들. 확산세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동맥경화와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성인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질병인 만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포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을 무료로 검사하고 그에 맞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포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만 20세부터 64세 마포구민 및 마포구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을 무료로 검진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과 높은 혈당, 높은 혈압 등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3가지 이상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검진 항목은 공복 혈당과 혈압, 중성지방, 체성분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과 영양, 질환 상담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검진을 위해서는 전화로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전날 저녁 식사 이후 최소 10시간 이상 금식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마포건강관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마포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구내 고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시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신규 협약 고시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구내 153개 고시원의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중 49개 고시원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및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시원 관계자는 고시원비 체납과 질병 발생, 생계 곤란 등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마포구청 카카오톡 채널 마포복지이음 혹은 복지정책과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동주민센터는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생활보장 혹은 돌봄 SOS 등으로 위기 가구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는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를 고시원에 비치하고 신규 협약 고시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성평등 청년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성평등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센터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평등 청년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기획단은 성평등 정책 발굴에 관심이 있는 청년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청년이 직접 참여, 공론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획단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들은 9월 셋째 주에 개최되는 성평등 포럼에서 발표되고 향후 청년들을 위한 대전시 성평등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한편 이번 성평등 청년기획단에 선발된 청년에게는 위촉장 수여와 성평등 교육, 공론장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밭도서관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전국사진공모전 당선작 전시를 개최합니다. 한밭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는 6월 26일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전국사진공모전 당선작 전시가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대전현충원의 협조로 진행되며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조용성님의 현충탑과 별 궤적 등 31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된 작품들은 국립대전현충원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 나라사랑 체험교육과 문화행사 등과 관련된 작품, 열린현충원, 밝은현충원 이미지를 상징하거나 스토리가 있는 작품 등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번 전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19회 대구 패쇼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제19회 대구 패쇼가 150개사 300부스 규모로 10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형 신규 업체가 다수 참여해 전년과는 또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고 곤충 사료, 기능성 슈퍼푸드가 함유된 사료, 워터리스 샴푸 등 참관객 기호 변화를 반영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또 페스티벌 코너를 마련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운동회와 사료부터 유모차, 자동 화장실 등 프리미엄 제품들로 구성된 자선 경매도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반려동물 토크쇼와 주요 질병이나 인수 공통 감염병 7종에 대한 무료 검진, 유기동물 입양 상담 등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제3회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건강파크 골프대회가 평창군 대화면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화면 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대화농협에서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이정민 대화농협조합장과 관내 단체장 및 원로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파크골프는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장타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공원에서 치는 골프로 산책하듯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어 노인과 여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대화면은 파크골프 경기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파크골프의 최적지인 대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 견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을 대표하는 축제, 바로 한우축제인데요. 횡성 한우축제가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횡성 한우축제가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전국 170여 개 기관 업체가 참가한 제2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횡성 한우축제를 비롯한 횡성 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 둔내고랭지 축제 등 4대 축제가 베스트 축제 어워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팩스코에서 열렸으며 재단에서는 이 기간 홍보 부스를 마련해 횡성의 대표 축제와 지역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한편 올해 횡성 한우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이용객이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상이 예전 모습을 회복하면서 연간 이용객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에서 벗어나 이용객이 뚜렷한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주공항 이용객이 회복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청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100만 4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68만 2천여 명보다 47.1% 증가했습니다. 올해 청주공항 한 달 평균 이용객은 무려 25만 1천여 명으로 올해 국내선 이용객은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공항 국제선이 오는 7월부터 재개돼 연간 이용객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X 오송역 이용객 회복세도 완연합니다.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252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 1천여 명으로 한 달 평균 이용객은 6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상이 예전 모습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간 이용객은 800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전망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천성산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고 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달 착공되는 등 다양한 시설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수영장과 헬스장, 체육관 등을 갖춘 천성산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5월 말 준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북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석계산단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달 초에는 물금 신도시 지역의 청소년 문화체험 및 각종 활동공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물금 가촌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자치활동실 등을 갖춰 2024년 개관될 예정입니다. 또한 춘추공원 내에 추진 중인 양산 독립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 사업이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념관은 오는 10월경 공식 개관에 운영하며 양산 항일 운동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가 12년 만에 교육계의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정선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실력 광주의 부활입니다. 떨어진 광주 학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관심입니다. 장위국 교육감 12년 체제에서 광주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하락했고 최상위권 학생층은 얇아졌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광주의 성적이 국어 전체 6위, 수학과 7위, 수학나 9위를 기록한 가운데 국어와 수학 나 과목의 평균 표준 점수는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교육의 역할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의 새 수장이 될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은 떨어진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진단 목적의 국가평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대입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초등 기초학력은 전담교사와 교대, 사범대학생을 동원한 학습 보조교사제로 지원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AI 시스템 구축도 계획 중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더 열심히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수위의 실력 광주 부활을 위한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고 다음 달 새로운 교육감 체제가 출범하면 변화될 광주 교육 모습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광역시의회도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차지하던 비례대표 한석을 27년 만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원은 모두 23명, 20개 지역구는 민주당이 차지했고 3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2명도 정당 투표 1위 민주당 몫입니다. 남은 비례대표 한 자리, 그동안은 진보정당이 차지해왔지만 앞으로 4년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수정당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입성한 것은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27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용림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공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낙후된 광주시를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도시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정부, 중앙당과의 소통을 통해 일당백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여당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광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정당이 호남에 출마해도 15% 이상은 득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러했듯 호남에서 보수정당의 싹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연임된 군수들이 곧바로 행정에 복귀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거 뒤에도 휴식도 갖고 싶지만 민선 8기 청사진을 그리고 지역 현안 챙기기에 먼저 나섰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연임에 성공한 김산 무안군수.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치열한 선거를 치렀지만 휴식 없이 당선장을 받고 곧바로 군정에 복귀했습니다. 무안 군민들과 약속했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선거 기간 내놓은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4년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무안을 항공특화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다짐으로 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무경선 무투표로 당선된 명영관 해남 군수는 요즘 고민이 더 많습니다. 고생 없이 군수 자리에 다시 앉았다는 주민들의 시선이라도 있을까 봐 부담감을 갖고 군정을 더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와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을 돌며 주민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 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또 해야 민선 8기 일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현장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징검다리 사선에 성공한 박우량 신안군수도 당선 이후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섬마을 곳곳을 돌며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마을로 이름을 떨친 퍼플섬의 성공처럼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위한 민선 8기 구상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도시 중심에서 우리 한국 행정이 이제 섬에 한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4년의 목표입니다. 재선의 기쁨도 잠시,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해 군수들은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광주 전남 정치 지형에 균열이 가는 모양새입니다. 줄곧 진보정당에게 돌아갔던 광주 제1야당 자리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갔고 정의당과 진보당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행보를 놓고 진보정당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제1야당 지위를 누려왔던 정의당의 6일 지방선거 성적표는 참혹했습니다. 정의당 몫이었던 비례대표 시의원 자리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갔고 구의원 한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만큼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 준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진보당의 경우 국강현, 김태진 등 기존 기초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광주에서만 6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장흥과 영광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증을 거머쥐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똑같이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진보정당에 거는 기대나 또 고정적으로 진보정당을 지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이것이 이 진보정치의 희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정당 사이 희비는 엇갈렸지만 광주 제1야당 자리를 보수정당에 내준 터라 두 당 모두 고민이 깊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장은 물론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까지 모두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구의 전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까지 양당 체제로 굳어지면 진보정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든 진보 진영이 지방선거 이후 활로를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연구진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부상자 100명 중 85명이 헬멧 미착용자로 드러났습니다. 이용객 수가 늘어남에도 안전규범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헬멧 미착용은 자칫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연구팀이 지난 3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들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5명에 불과하던 환자 수는 3년 만에 11배인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환자의 약 5%는 사망이나 혼수 상태, 전신마비와 같은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편한 탈거리지만 치명률이 일반 교통사고의 치명률과 비슷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전동 킥보드 환자의 85%는 부상의 정도를 낮춰주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엔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전동 킥보드로 입는 부상의 80% 이상이 얼굴과 머리 부분에 집중되는 만큼 안전모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동 스쿠터는 서서 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과 그리고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앞으로 넘어져 두경부 손상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운행 규범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이면서도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환경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려는 흑산공항 건설 사업. 구례 지리산 일대 3.1km 구간을 잇는 케이블카 건설 사업.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환경부의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사업자 협약까지 마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최근 또다시 환경부로부터 사업 반려 결정을 받았습니다. 연간 한 50만 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와 또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국립공원 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의 반대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의 5세 케이블카도 그동안 환경부 반대에 가로막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정권이 교체되면 흑산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꼭 그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국립공원 무등산의 경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지역 여론을 지켜본 뒤 판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 기조가 달라지고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 환경 오염이냐 경제 살리기냐 등을 둘러싼 논란도 또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여름철을 맞아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여수시가 여름철이 맞아 9월 21일까지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호 요트마리나와 웅천 친수공원, 여수 세계박람회장 3곳에서 운영합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현장 접수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제2호, 3호 수소 충전소의 착공을 시작해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둔덕동에 위치한 제2호 충전소는 일반 승용차 전용으로 9월 준공 예정이며 주삼동에 위치한 제3호 충전소는 여수시 최초의 화물버스 수소 충전소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중흥동에 준공된 제1호 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일평균 약 21대의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에 생기는 공포 역시 큽니다. 특히 SNS에 빠지며 이제는 중독을 넘어선 양상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듯이 이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